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도신 박성아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저번에 알려주신 척추관 협착증의 운동법 주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인사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도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도신 박성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최전선에서 직접 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내원하신 환자분이 목이 뻣뻣하고 등이 자꾸 결려서 한방치료를 받으러 오셨다가 도수치료를 권유받고 제게 오셨는데요. 네. 이분 말씀이 도수치료는 받을 때는 시원한데 네. 계속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도수치료가 도수치료사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수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과 등에 담이 결렸을 때를 실예로 들어서 즉문즉동, 그러니까 묻는 즉시 운동으로 답해드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박성아 선생님과의 인연도 처음에는 치료자와 환자였더랬죠. 저도 사실 그때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도수치료였습니다. 특히나 한의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증 질환이 발생하면 저희는 침을 맞거나 한약으로 해결해 왔죠. 도수치료라고 하면 손으로 하는 치료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히 도수치료의 실체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한다, 도보로 이동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도보로 이동한다는 말이 맨 다리로 직접 걸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걸음 보자 대신 손수자를 쓰면 맨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즉 도수치료라고 하면 바로 맨손으로 치료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우두둑 소리를 내며 관절을 교정하는 차력술 같은 치료로 오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2020년 대한정형외과학지에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도수치료란 어떤 특별한 힘을 이용하여 삐뚤어진 척추를 바로 세우거나 탈구된 관절을 정복하는 마술 같은 치료법이 아니라 도수치료의 정확한 의미는 시술자의 손을 사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힘을 가함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통증 환자분들 중에 도수치료를 권하면 저는 이미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자면 관절낭이나 인대, 근육, 근막, 신경 등의 신체 해부학적인 이해를 터득한 전문가가 엑스레이와 같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의 문제에 따라서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을 하고 근육이나 근막에 이완이 필요하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죠. 연부조직 이완술이나 근막 이완법으로 이완해주는 치료를 하는 건데요. 저도 이런 설명을 드린 경험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덧붙여 근력 약화로 인한 불안정성이 원인이면 근력 밸런스를 맞춰주는 강화도 하게 되고, 만약 저리고 당기고 감각이 생기는 신경 문제면 척추 쪽의 문제인지 팔다리 쪽의 말초신경의 문제인지 판별해서 정도에 맞게 적합한 도수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붓거나 부종과 통증이 지속되면 이게 림프순환의 문제인지 대사의 문제인지 판별해서 림프 도수치료나 혈액순환 촉진을 위한 활성화 치료를 해주거나 질병과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에 맞는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사지와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저도 저희 도수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다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감탄하고 자극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게 독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병원에 감사드리죠.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잘하는 도수치료일까? 우선 평가와 치료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치료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통증 때문인데요. 통증이라는 증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통증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도수치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누구나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 어느 정도는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깨 결리니 어깨 좀 주물러라 이런 개념이죠. 앞서 어떤 환자분이 도수치료는 그때뿐 아니냐고 말씀하신 건 역시 원인을 알고 치료하느냐 모르고 치료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저희 병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있나요? 진료실에서 처음 하는 이학적 검사 외에도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진단, 그리고 자세 분석, 밸런스 검사, 족작 검사, 관절 가동 범위 검사,
근력 검사 등을 통해서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잘하는 도수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실예로 목이 뻣뻣하고 등에 당이 결려서 어깨까지 아픈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엑스레이 사진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처음 엑스레이 측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딱 봐도 뭔가 커브가 좋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렬 분석 중에 유명한 간스테드 리스팅을 적용해 보면 빨간 선들의 상부 경추, 특히 경추 1번과 2번의 정렬이 맞지가 않고 전체적인 경추의 커브도 일정한 전망각이 아닌 오히려 역커브로 되어 있어서 저 파란 선들이 지금 앞쪽으로 모아져 있는데 사실은 뒤쪽으로 모아져 있는 형태가 정상적인 전망각의 형태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커브를 갖고 있으면 목의 앞쪽 근육들은 짧아지고 약해지죠. 반대로 뒤쪽에 있는 목 근육들은 길어지면서 계속 긴장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 승모근과 등에 있는 근육까지 근피로와 담결림 같은 현상이 오게 되는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훈수를 한번 더 볼까요? 이분의 도수 치료는 앞쪽 근육은 좀 늘려주고 강화해주고요. 뒤쪽 근육은 이완해주고 원래 근육의 길이대로 구심성 수축 운동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도수 전문 물리치료사가 아닌 원장님께서 네. 이 정도라면 그래도 훌륭한 점수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수 치료를 하면 항상 받을 때만 좀 시원하고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이 아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침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근육과 근막 치료를 포함해서 경추의 커브 교정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경추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역커브인 채로 계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근육의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고 통증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 주려면 경추의 교정과 관절 가동술, 신전 모션을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경추 7번부터 커브의 방향을 전방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고요. 저 뒤통수 뼈와 경추 1번을 평행하게 두고 1번의 커브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추 4번에서 전망각의 핵심 커브로 꼭 교정을 해줘야 제대로 된 전망 커브로 형성이 되면서 통증도 완전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체인을 예로 생각을 해봤을 때 후방 커브에서 전망 커브로 바꾸려면 가장 효율적인 교정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추 2번부터 7번까지 일관적인 전망각 형성이 되면서 근육들의 스트레스 부하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분석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수치료의 핵심이고 잘하는 도수치료라고 도시는 생각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때론 당장 현재의 고통과 환자분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병원의 든든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마음이 가벼운데요.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린 수많은 셀프 운동법들 훌륭하죠? 단 질병으로 발전하기 이전이나 혹은 이미 질병으로 발전하고 나서도 전문가들의 치료를 함께 병행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 개선이 되고 통증 감소가 된 상태에서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함께 활용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예방만큼 더 좋은 치료는 없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만큼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 오늘 방송이 갖가지 치료법 사이에 방황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